SK이노베이션이 물적 분할 이슈로 오늘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이제는 물적 분할 얘기만 들으면 개인 투자자들은 폭발할 지경입니다. 그런데 SK이노베이션 물적 분할과 관련하여 머니투데이에서 총수 일가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홍보성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제가 갑자기 짜증이 나서 이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우선 대기업들이 물적 분할을 하는 이유는 총수 일가에게 가장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는 다 부수적인 이유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물적 분할 필요하다는 취지의 머니투데이 기사에서는 물적 분할이 필요한 이유를 대략 4가지 정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금 조달이 수월해지면 성장성이 커지는 만큼 장기적으로 호재라고 합니다. 둘째, 물적 분할이 궁극적으로 기업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는 만큼 주가 하락은 단기적이라는 게 시장의 지배적 의견이라고 합니다. 셋째, 물적 분할 이후 상장을 통한 자금 조달로 배터리 사업 및 신사업을 키울 수 있다면 모회사와 자회사 모두에게 윈윈이라고 합니다. 넷째, KB증권연구원의 말을 인용해 지금 배터리사는 향후 2, 3년간 누가 더 많은 투자를 해서 빨리 시장을 선점하느냐가 중요한 시기로 사람으로 치자면 대입을 앞둔 고2, 고3이라며 에비타가 나오는 3, 4년 뒤에 인적 분할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너무 늦다. 이런 말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배터리 사업의 지분율이 줄어드는 지분가치 희석보다 추가 자금 조달로 인한 배터리 부문의 성장과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된다는 그런 식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과연 그런지 하나씩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분할에는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이 있습니다. 인적 분할은 기존 주주들에게 분할된 지분을 비율대로 공평하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투자자가 SK이노베이션의 주식을 10%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SK이노베이션이 인적 분할을 해서 SK이노베이션과 SK배터리라는 회사로 나눠진다면 이 주주는 SK이노베이션과 SK배터리를 모두 10%씩 갖게 됩니다. 그런데 물적 분할을 하면 이 투자자는 SK이노베이션의 주식만 10%를 갖게 되고 SK배터리의 주식은 하나도 없게 됩니다. SK배터리의 주식은 모두 SK이노베이션이 갖게 됩니다. 그러면 머니투데이 기사에서 물적 분할이 이익이 된다고 밝힌 이유가 왜 말이 안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금 조달이 수월해지면 성장성이 커지는 만큼 장기적으로 호재라고 하였습니다. 이 논리라면 물적 분할은 자금 조달이 쉽고 인적 분할은 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물적 분할이나 인적 분할이나 모두 자금 조달의 여건은 같습니다. 물적 분할을 하나, 인적 분할을 하나 어떻게 분할을 했느냐의 차이일 뿐 SK 배터리 회사의 가치는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건물을 한 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건물의 소유권을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녀 등 가족들이 공동 명의로 나눠 가질 수도 있고 또는 이 건물을 아들이 전부 물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을 누가 소유를 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그 건물의 가치는 동일합니다. 어떤 매수인이 이 건물을 사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들이 가지고 있으면 이 건물의 가치를 더 높게 쳐주고 아버지와 어머니, 자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면 이 건물의 가치를 더 낮게 쳐주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 건물의 가치는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동일합니다. 따라서 신규 회사인 SK 배터리의 증자에 참여하는 입장에서는 인적 분할을 하든 물적 분할을 하든 그 회사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으면 투자를 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물적 분할이 궁극적으로 기업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는 만큼 주가 하락은 단기적이라는 게 시장의 지배적 의견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인적 분할을 하든 물적 분할을 하든 기업가치가 상승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인적 분할을 하면 기업가치가 하락하고 물적 분할을 하면 기업가치가 상승한다는 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인적 분할을 하건 물적 분할을 하건 분할된 회사의 가치는 동일합니다. 셋째, 물적 분할 이후 상장을 통한 자금 조달로 배터리 사업 및 신사업을 키울 수 있다면 모회사와 자회사 모두에게 윈윈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물적 분할보다 인적 분할을 하면 오히려 투자자에게는 훨씬 더 이익입니다.
다음의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게 저한테 더 이익일까요? 아니면 제 아들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게 저한테 더 이익일까요? 당연히 제가 직접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게 저한테는 더 이익입니다. 인적 분할을 할 경우 개인 투자자들이 배터리 회사 주식을 직접 갖게 됩니다. 하지만 물적 분할을 할 경우 개인 투자자들이 배터리 회사 주식을 직접 갖지는 못하고 SK이노베이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갖게 됩니다. 그러면 배터리 회사가 성장하면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어떤 경우가 더 좋을까요? 당연히 인적 분할을 하는 경우입니다. 넷째, KB증권 연구원의 말을 인용해 지금 배터리사는 향후 2, 3년간 누가 더 많은 투자를 해서 빨리 시장을 선점하느냐가 중요한 시기로 사람으로 치자면 대학교 입학을 앞둔 고2, 고3이라며 에비타가 나오는 3, 4년 뒤에 인적 분할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너무 늦다는 말을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3, 4년 후에 인적 분할을 하지 말고 지금 인적 분할을 해서 투자 유치를 하고 빨리 시장을 선점하라는 것입니다. 대기업이 인적 분할을 하지 않고 물적 분할을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을 희생해서라도 자신들만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입니다. LG화학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LG그룹에서는 LG화학의 지분을 33%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인적 분할을 하면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을 모두 33%씩 갖게 됩니다. 그런데 LG에너지솔루션이 자금이 필요해서 증자를 하게 되면 자신의 지분이 30%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아마 20% 수준으로 뚝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지배력을 잃게 되므로 하는 수 없이 자신들도 유상증자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지분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즉,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지분율은 높지 않습니다. 대신에 소액 주주들에게는 더 이익이 됩니다. 반대로 만약 물적 분할을 하면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을 LG화학이 100% 갖게 됩니다. 공모를 하건 증자를 하건 자신들의 지분이 희석이 돼도 70% 수준 그 이상은 보유하게 됩니다. 즉, 돈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높은 지분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소액주주들에게는 더 손해가 됩니다. 결국 자기네 이익을 위해 물적 분할을 하는 것이 핵심이고 그 외에 잡다한 주장들은 모두 핵심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회사의 물적 분할은 기존 주주들의 이익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소액 주주들은 그냥 당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어책이 없습니다. 따라서 소액 주주들에게도 최소한의 방어권이 주어져야 하는데 그것은 주식 매수 청구권입니다. 상법 374조 2항에서는 반대 주주의 주식 매수 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건이 있습니다. 상법 374조에서는 영업의 양도,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영업의 임대, 경영 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의 경우 주식 매수 청구권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물적 분할은 주식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소액주주들이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결국 상법 개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물적 분할을 할 경우 물적 분할에 반대하는 소액주주들이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소액주주들의 최소한의 권리가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